네, 오늘은 2강 지수 함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수 함수에서도 혹시라도 나중에 자꾸 의문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고등학생은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머리 터져요. 머리 터지고, 그건 이제 킬링 타임용으로 나중에 이제 제작을 할 건데, 그냥 영상 촬영을 할 건데, 이런 값이 있어? 있으라는 법이 있어? 여기에 항상 이런 점이 존재할 수 있어?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지금 가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시간이 많아야지 천천히 이해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교 가시고 난 다음에 시간 나시면은 한번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용어 정리도 하면서 들어갈게요. 지금 수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까지 본인들이 배운 함수라는 거는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처음 나오는 함수가 지수함수인데, 명칭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뭐가 무리함수야, 뭐가 유리함수야, 뭐가 지수함수야, 또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게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등을 배우게 될 거고요. 3차 함수, 4차 함수. 물론 그거 배우고 나면은 그냥 함수 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함수의 99%라고 보시면 되니까. 어찌됐든 그런 함수들이 있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러니까 유리, 이 나오는 명칭들을 갖다가 너무 뜬금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1차, 그 다음에 2차, 유리함수, 이 수하에서 배우나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 배우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유리수가 뭐냐는 거죠. 유리수가 뭐예요? 그 다음에 무리수가 뭐예요? 요거부터 개념을 갖다가 확실하게, 그리고 이 개념은 필요하니까요.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뭐 이걸 갖다가 물어보면은 0.3이요, 뭐 5분의 1이요, 뭐는 0.3 땡이요. 그러니까 그런 일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리수의 정확한 정의만 아시면 돼요.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유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0은 유리수예요. 왜냐하면 1분의 0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또는 2분의 0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3땡은 유리수입니다. 왜냐? 9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되셨어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숫자를 갖다가 유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리수의 정의는 뭔데요?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니면은 다 무리수입니다. 그 대표적인 무리수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무슨 무리수다? 루트라는 걸 갖다가 배웠잖아요. 물론 파이도 있는 거지만은 루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분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참 좋아하는 애, 수학에서 좋아하는 애, 히어로, X 얘기. X가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은, 분모에 들어가 있으면은 무조건 유리함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유리함수, 물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합성함수를 해가지고 여기 분모에 뭐 만약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7분의 1은 y다.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으면은, 물론 얘는 정확한 명칭으로 유리함수는 아니고요. 유리함수와 2차 함수를 갖다가 합성한 함수인 거지만은, 그래도 유리함수를 갖다가 못 벗어나요. 즉, x가, 우리의 메인 히어로 x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x가 분모에 들어갔다는 걸 본 순간 무조건 유리함수고요. 그 다음에 x가 루트 안에 기어 들어가 있다? 무조건 무리함수인 거예요, 그냥. 예, 그건 무리함수를 갖다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쌤, 잠깐만요. x분의 x는요, 만약에 y는 x분의 x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y는 1, 이거는 상수함수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수투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지만 아니에요. 이것도 유리함수라고 보시고, 유리함수기에 생겨날 수 있는 승질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 너무 빨리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y는 만약에 루트 x제곱, 에이 쌤 이거는 y는 뭐 x 절대값 x잖아요. 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절대값 x는 맞지. 절대값 x는 맞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또 이 루트의 x 제곱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가지고 y는 x잖아요. 이러면서 다항 함수네요. 아니라고요. 그죠? 이렇게 루트 x로 가야 돼. 루트 x로 가는 이유는 얘를 갖다가 일단 무리 함수로 인식을 해주시고 가셔야지 이런 실수를 갖다가 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히어로 지금 이제 오늘의 주제 지수함수잖아요. 우리의 히어로 x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지수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지수 자리에 있어야지. 즉 y는 a의 x승의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이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히어로 x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지수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함수의 밑에 해당하는 이 a 베이스죠. 그 다음에 영어로 이건 아는 정령이요. 어찌됐든 여기 지수에 우리 x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재밌는 결과 아까 전에 그 전강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밑에 조건과 지수의 조건을 갖다가 확실하게 외우도록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이번 강의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강의에서도 쓰입니다. 예, 그래서 꼭 좀 외워두시고요. 이 베이스는 a는 0보다 크고요. a는 1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일 때는 그러면 아까 지수 법칙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뭐 1의 m승, 1의 7승이든 1의 1억승이든 1의 0승이든 다 얼마다? 1이다. 그거야 그냥 본인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치?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공식을 외워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거와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1을 갖다가 제외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이미 이제 지수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a가 1일 때는 우리가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밑이 1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외우실 때 아예 어떤 밑이든 이 용어를 갖다가 따라가세요. 밑은 양수이고 1이 아니다 라는 걸 갖다가 가져가시면 다음 단원에서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 어찌됐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x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지수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자, 지수 법칙에서 MNL 죄송합니다. 리 어디 위치하고 있었죠? 지수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지수 법칙의 지수의 조건들은 뭐였죠? 모든 실수였죠. 이게 큰 힌트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요 지수함수가 조금 재밌는 게 지금 죄송합니다. 약간 어색했다고 촬영을 잠깐 끊었다 가가지고 재밌는 게 이제는 그러면 a가 양수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1이 아니면 된다라는 걸 알겠는데 양수에서도 그러면 1이 아닌 양수 중에서도 a가 그러면은 0에서부터 1 사이의 숫자였다라면은 a가 1보다 큰 숫자였다라면은 다른 형태의 움직임을 가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거의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요. 한데, 이제 그래프를 갖다가 먼저 한번 그려보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A가, 잠시만요. 요렇게 내가 끊어야지.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Y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일단은 좀 쉽게 가봅시다. A가 1보다 크다라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즉 내가 뭔가 Y는 1보다 큰 숫자 아무거나 넣어볼 건데 1.1 괜히 또 이런 거 넣지 마시고요. 2의 x승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갖다가 한번 추정해보자라는 거예요. 2의 x승으로. 이제 내가 뭐 할 거예요? 당연히 점을 찍어 보겠죠. 즉 x 대신에 왜냐하면 이 관계를 갖다가 가져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x 대신에 내가 뭐 넣어본다? 일단 0을 갖다가 넣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2의 0승은 얼마? 1.
그러면은 여기쯤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1을 넣어 보시면은 얼마? 1,2를 갖다가 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을 갖다가 뭐 넣어 볼까요? 이제는 또 3 넣어 볼 거야. 2 넣어 보겠죠. 2 넣어 주시면은 2,4로 이렇게 뛰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넣을까요? 3 넣지 마시고요, 제발. 자, 그 다음에 뭐를 넣어보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라는 거예요. 즉, 2의 마이너스 1승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요점을 지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낮게 잡았나?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한 여기쯤? 예.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은 4분의 1을 아니 4분의 1을 이렇게 가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8분의 1 가질 거지만 요런 점들을 갖다가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쁘게 연결을 갖다가 좀 해보시면 어떤 요러한 그래프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A가 0에서부터 1 사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릴 건데요? 그러면 A가 잠시만요. A가 0에서부터 1 사이라면은 그래서 y는 뭐 굳이 또 어떤 예를 0에서부터 1 사이에 어떤 숫자 넣어볼까요? 그렇죠. 2분의 1의 x를 갖다가 우리가 예로 들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점을 갖다가 한번 찍어 보시면은 당연히 x 대신에 0 넣어주시면은 1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x 대신에 1 넣어주시면 2분의 1이라는 점이 나오게 되고요. x 대신에 2 넣어주시면 4분의 1 되게 되네요. 8분의 1 되게 되네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 대신에 이제는 오히려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2로 뛰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시면 4로 이렇게 뛰어가는 겁니다. 즉, 얘는 우리가 그래프를 갖다가, 요런 점들로 연결된 그래프가 나올 것이니, 그냥 요 정도로 추측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중요한 얘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이 기본적인 그래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즉 0,1을 갖다가 지나면 항상 얘는 왜냐하면 모든 어떤 밑을 가지든 얘를 영승을 해주면은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니까 그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자면은 잠시만요. 해보자면은 일단 y는 2x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지워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a가 미친 a가 1보다 크다라면 어떤 함수가 되게 된다?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점점점점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를 하게 되는 어떤 함수? 증가함수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0에서부터 1 사이였다라면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이 점점 뭐하는? 감소하는 감소함수가 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 밑이 0에서부터 1 사이라면은 감소함수 정도 데리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정말 재수 아니지 꼭 이 함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유리함수도 그랬던 건데 유리함수에서도 우리가 y는 x분의 1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려주시면은 이러한 형태 x축 y축 때문에 우리가 표현은 못했지만은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게 되면서 얘네들이 사실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x축 y축이라는 놈들 때문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정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우리가 유리함수 겪었던 걸 생각해 보시면은 이 정근선이라는 게 어마무지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정근선이 어떤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항상 기준점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즉, 2차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갖다가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준점,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꼭지점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유리함수에서는 당연히 정근선들이 매력 포인트 그리고 그 정근선들이 만나는 그 대칭 점이 매력 포인트였어요. 대표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함수를 대표해주는. 그 다음에 무리함수에서는 무리함수는 이렇게 한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런 형태였던 거니까 이 시작점 자체가 뭐가 되게 된다? 대표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수함수에서도 물론 지수함수에서 0 넣으면 다 1되잖아요. 지수가 0 되면 1되잖아요. 예, 그것도 매력 포인트긴 한데요. 그래프를 그리는 매력 포인트는 사실 거기가 아니라 X축에 해당하는 이 수평정근선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2의 X승은 0이 되는 숫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즉 얘가 X축이랑 만날 수 있냐라는 거죠. 없습니다.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이 값은 커지게 되는 거고요. X가 음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즉 음으로 큰 값을, 이게 참 말이 참 어려운데 어찌됐든 마이너스 100을 가져도 2의 100승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1000을 가져도 2의 1000승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1억을 가져도 2의 1억 승분의 1입니다. 즉 0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는 되지만은 절대로 0은 될 수 없더라는 거죠. 즉 얘는 기본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다? 지금 미쳤다. 수평정근선 X축, 즉 Y는 0이라는 이 수평정근선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꼭 좀 명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빨간 걸로 제가 표시를 하지만은 이게 X축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그 선이 되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 수평정근선을 갖다가 주로 이용을 하게 될 건데 이게 너무 소개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X축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은 얘네 둘 어찌됐든 A가 1보다 크든 A가 0에서 1 사이든 얘네들의 공통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다? 수평정근선. Y는 0이라는 수평정근선을 갖다가 가지고 있더라. 기본적으로 요걸 갖다가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의 승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함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함수는 이제 그래프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별로 외우기 안 어렵죠. 뭐 그냥 이렇게 X축 그려놓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X축 그려놓고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런 두 가지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프 외우시는데 힘이 안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물론 이거는 또 잘못된 방향입니다. 원래는 함수를 세팅을 하고 정의역이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치역이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나오고 이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 프로세스가 맞는데요. 우리는 그래프 이미 뭐 받는 거 어쩔 거야. 그래프를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의역 찾고 치역 찾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순서를 좀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게 훨씬 쉽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고 이 승질을 갖다가 잊어먹었을 때 언제든지 찾아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조금 도움이 되는 스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즉 그래프를 가지고요. 요 두 그래프 아무 그래프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일단은 함수가 있으니까 y는 ax에 a가 1보다 크든 a가 0에서 1 사이든 정의역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정의역은요 x가 될 수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고 그게 뭔 소리야? 저 지금은 굉장히 의아스럽겠지만은 이렇게 개념하시는 게 나중에 로그 함수 들어가서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고요. 삼각함수 들어가서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즉 그래프를 보시고 x가 될 수 있는 값? 내가 x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x 대신에 내가 이걸 넣어도 y 나오고요. x 대신에 이걸 지금 파란색 그래프에서 파란색으로요. 이런 값들 나오게 되는 거예요. x 여기까지밖에 못 넣는 걸 그런가요? 아니죠. 이건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즉 내가 이런 x를 넣어도 뭔가 거기에 해당하는 y 값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 x 값 양의 아무 x 값을 넣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음에 아무 x 값을 넣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허용되더라는 거죠. 즉 x는 죄송합니다. x는 모든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판단하세요. 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정의역에 대한 거는 우리가 여기 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x라고 하는 놈이 어디였다? x라는 놈이 지수에 있었잖아요. 그죠? 지수의 승질.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지수의 승질. 지수는 모든 실수였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즉, 앞에서 꼭 외웠었어야 할 그 조건들. 그 조건들이 지금 여기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뭔데요? 그랬을 때 정의역이 먼저 세팅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y값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를 보세요. y가 음수일 수 있나요? 없죠. y가 0?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왜? x 대신에 내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최종값이 0이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죠. 즉 기본적으로 치역은 어떻게 되더라? 아, 치역이라는 놈은 y값 얘긴데 그 y는 0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얘는 a가 뭐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고요. a가 0에서부터 1 사이였으면 어떤 함수가 되게 되더라? 감소함수가 되게 되더라. 안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 별표 3개짜리 얘는 수평 정근선을 가지더라. 수평 정근선. y는 0을 가지더라.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진심으로.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정의역과 치역은 외운다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프를 갖다가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뭐 물론 모든 문제에서 아 쌤 저 그래프 진짜 못 그리는데 그래프 못 그리는 거 알고 또 필요 없는 문제에서 우리가 그래프 그려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망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은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그렇게 안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 박혀 있을 거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갖다가 머릿속으로든 아니면은 모퉁이에 조그맣게라도 써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보시고 정의역과 치역을 판단해내시고 물론 그래프 x축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은 수평 정근선에 대해서도 판독을 갖다가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정의역, 치역, 뭐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 다음에 수평 정근선을 가진다 이런 걸 갖다가 다 배웠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상황이 뭐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페이스대로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상황은 당연히 이 함수를 가지고 또 뭔 짓을 한다, 뭐 찌그러뜨리는 건 나중에 얘기고 이 함수를 가지고 막 옮기겠죠.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뒤집고 그죠.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여기에서만 소개하고 더 이상 소개 안 합니다. 그리고 수상에서 배운 건데 왜냐면은 이제는 조금 본인들이 꺾으실 때도 됐어요. 뭔 소리냐면 생각해봐요. 1차 함수 때는 당연히 안 그랬을 거야. 그렇지만은 수상 마지막 단원에서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운 함수가 뭐예요? 유리함수 배웠죠. 뭐 물론 방정식, 원의 방정식도 배웠지. 그렇지만 유리함수 배웠죠. 무리함수 배웠죠. 그런 걸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항상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룰은요. 유리함수라서 이런 룰을 가지는 게 아니라 무리함수라서 이런 룰을 가지는 게 아니라 모든 함수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외우고 말자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안 외우시면은 모든 함수마다 그걸 따로 외우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집을 꺾으시고 평행 이동을 갖다가 확실하게 좀 숙지를 하시면은 이제는 배우는 모든 함수에 써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거니까 그 평행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y는 a의 x 지수함수가 있었는데요. 얘를 갖다가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 아유 쓰기 귀찮다.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그 다음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 다음에 y는 x의 대칭. 이렇게만 얘기해 볼게요. 룰은 똑같아요.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뭐 대신에 뭐 넣는다? x 대신에 x 마이너스 n 넣는다. 즉 여기 주어진 식에 내가 y는 a의 x 빼기 n 요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x축으로 n만큼 평행했다. 뭐 n만큼 평행 이동했다. 뭐 대신에 뭐 넣는다? y 대신에 y 마이너스 m 넣는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그걸 갖다가 간단하게 해준 게 예, 퉁쳤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찌됐든 y 대신에 y 마이너스 m을 넣어주고 그걸 간단하게 해준 게 y는 a의 x 더하기 m 넘어와서 더하기 m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x축 대칭은 뭐 대신에 뭐 넣는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는다. 그걸 정리해 주시면 y는 마이너스 a의 x승.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y는 a의 마이너스 x승.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는 거니까요. 물론 요거는 a의 x승 아니지 a의 보다는 a분의 1의 x승 요렇게 쓰시는 것도 전혀 문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둘 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은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 준다. x, y 자리 바꾸고 난 다음에 y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니까 y는 로그 a의 x 죄송합니다. 예, 요거 우리가 다음에 배울 거예요. 근데 그냥 재미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평행 이동에 대한 거니까 이제는 이걸 갖다가 매번 함수 적고 난 다음에 이거 적을 거예요. 적지 말자고요. 적지 마시고 그냥 룰만 확실하게. 그래서 룰만 이걸 갖다가 내가 왜 적고 있냐고 매번 그죠. 이걸 적고 외울 것도 아니고 y는 x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해줘야 될 거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n을 넣는다. y 대신에 y 마이너스 m을 넣는다.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주신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주신다. 얘는 두 개 컨비네이션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에는 마이너스 y 넣는다. 이제는 이 시간 이후로는 요거는 더 이상 언급 안 할 테니까 예, 좀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모든 함수에서 그냥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